캡슐, 슈퍼 캡슐 속의 골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벼가 여기 없습니까? 벼는요, 벽에다 대고 선동열이가 때 던져도 안 깨져요. 왜 그러느냐? 그 왕개가 아주 쿠션, 자기 몸무게에 보호가 될 수 있는 쿠션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서 하늘에서 던졌다 해도 땅에 떨어질 때 벼는 안 깨져. 두 번째, 아무리 습기가 찬데도 왕개가 습기 조절을 해줘. 비닐을 포장해 놓으면 속이 썩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숨을 쉬어. 왕개가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면 해볼수록 위대한 겁니다. 왕개 포장지를 만들어서 포장을 하게 되면 이 병 속에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숨 쉬면서 변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벌레가 못 먹어. 벼 갉아먹는 벌레는 없어. 왜 그러냐? 닭한테도요, 닭도 이 모이 주워 먹는데, 모이 주워 먹고 소화시키는 것은 이 소위 모이 주머니가 없으면 소화 못 시키고 닭이 죽는데요. 왜냐하면 이 벼 껍질에 있는 솜털 있죠. 그게 철사보다도 더 강해. 그래서 이 벼 잘못 씹으면 자그럽다 그러잖아요. 자그럽다. 이 자그러운 성분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벼라고 하는 것이, 자, 이 겁질입니다. 겁질. 이것을 왕겨라고 그러죠. 왕겨. 왕겨. 그 왕겨 속에가 뭐가 있느냐면, 이제 이, 우리가 말하는 속겨가 있어요. 속겨. 속겨. 자, 속겨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쌀이 들었어요. 속에가. 쌀이 들었고, 여기가 쌀 눈이 있어요. 쌀 눈은 전체 쌀의 2% 이하예요. 2% 이상. 그럼 98%는 쌀이고 2% 이하가 쌀 눈이 들어있어요. 노랗게. 전 딱 찍어놨죠. 동양화 그린 사람이 멋있게 그려놓고 노란 색깔로 전 하나 딱 찍어놓으면 그게 쌀 눈이 돼요. 쌀 눈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쌀 눈의 영양 성분이 전체 쌀 영양의 몇 퍼센트? 66%. 66%예요. 여기 속겨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95%가 돼요. 속겨에 있는 영양까지 합치면.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쌀은 뭐냐? 5%밖에 안 돼요. 5%. 그리고 그 역할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흰쌀밥만 열심히 먹으면 비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뇨 걸릴 수밖에 없다. 그 당뇨 원료를 먹고 당뇨 걸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문제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원료를 좋은 거 가지고 만들면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원료를 아주 형편없는 거 가지고 좋은 제품이라고 포장해서 팔면 사기예요, 사기. 사기. 그래서 이 쌀 속에 있는 영양은 요거는 5%밖에 없는데 뭐가 있느냐? 열량이 들어있다. 열량. 에너지. 산화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가급적이면 운동을 해서 열량을 소모시켜야 돼. 네? 소모시키면은 좀 조절이 돼요. 당뇨에 인슐린 먹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병원에 의사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내가 당연히 한 180? 그 정도 나오니까 옛날 얘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인슐린 주사를 맞더니 뭐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어떡하는데 대신 췌장에서 공급해야 할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주사라도 주면 인슐린 역할을 해서 당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인슐린을 계속 주면 췌장이 다 없어도 인슐린 다 알아서 주니까 나는 요새 또 좀 쉬자. 휴가하자고 그래요.
췌장이 휴가가 되어버리면 인슐린 공장이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약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슐린을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딱 끊어버리고 백미를 안 먹고 황금살을 먹으면 첫째 당이 올라가요.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고 뭐 당을 내려야 되는데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올라가요. 대신 뭐냐? 췌장이 살아나. 췌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되면은 췌장이 야 빨리 야 저 대의교사 빨리 가동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췌장이 그 기능을 살려가지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각성을 하죠. 각성. 이 각성기가 들어있어요. 쌀 눈에가. 그래서 각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인슐린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인슐린을 만드는 원료가 들어오잖아요. 원료가. 그래서 인슐린 만드는 원료도 들어오면서 깨어나기 때문에 췌장이 살아납니다. 췌장이 살아나게 되면은 점점 치료가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리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 황금살을 먹이면 머리가 좋아져요. 왜 그러냐? 현대 의학에서 제일 비싼 약이 그 가바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가바 성분이 쌀 누에가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천원 오대산 쌀 있잖아요. 천원쌀 방아 찢고 나온 쌀개가 나와요. 그 일본 사람들은 누카라 그러는데 그 쌀개가 나와. 그 쌀개 한 가마니면 돼지 사료를 쓰잖아요. 돼지 사료. 근데 그 돼지 사료 쓰니까 보통 한 가마니에 한 10,000원 정도면 살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다 팔았어요. 얼마에 파는지 아세요? 한 가마당. 그건 무게가 얼마 안 나가요. 가벼워. 그냥 가마니에다가 가끔 넣어서 묶어가지고 한 가마당 400만 원씩 팔았어요. 그래서 천원 쌀이 유명해진 겁니다. 그 쌀겨를 미국에서 400만 원씩 사간다. 그래서 근데 그 400만 원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뭐냐면 4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어치의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미국산 뭐 썬라이더니 뭐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이 있는데 그 속에 소위 쌀게 안 들어가는 제품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원료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덩어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수출하잖아요. 그럼 이건 1kg에 뭐 8,000원이다. 그럼 8,000원 팔잖아요. 미국에서는 좀 사다가 이걸 가지고 아주 작은 나사를 만들어. 나사. 그래가지고 나사 한 개에 300만 원이야. 그럼 이거 얼마 가치가 되냐면은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0억 원어치가 나오더라고. 알루미늄 1kg에. 근데 왜 그렇게 비싸게 파느냐? 비행기 조립한 데 쓰는 나사로 쓰거든. 그 비행기 값이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료로 싸게 주고 그 사람들은 가공해서 부품으로 팔고 그 시계 부품으로 만들면 또 시계 값에 달아가겠죠. 그래서 고부가가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고 왜? 그 기술은 안 주거든요. 원천 기술은 안 줘요. 그래서 소위 청양고추도 몇 년 전에는 청양고추 우리가 만들어 먹고 농사진 사람들이 잘 팔려서 돈 좀 벌었는데 요즘에는 청양고추 재배한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고추는 많이 팔리지만은 미국에다 돈을 줘야 돼. 청양고추에 대한 로얄티를 줘야 돼. 왜 로얄티를 줘야 되느냐? 그 지금 해마다 86억 원 이상이 청양고추 세금이 나가거든요. 미국으로.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흥성종묘, 중앙종묘, 서울종묘를 미국이 다 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묘 회사들이 개발한 농산물 그 종자가 직접 소유권이 다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추만 먹어도 미국에다 돈 줘야 되고 딸기만 먹어도 미국에 돈 줘야 되고 장미꽃 사다가 우리 다 화배에 나왔는데
너가 한 송이에 1,000원에 샀어? 그럼 이 1,000원 송이가 3원이 미국으로 가. 여러분 지하철 타는 거 있죠? 지하철 타는 건 나는 진짜 공짜인데 공짜예요. 공짜 타는 거 10년이 넘어. 근데 이거 가지고 와서 이거 딱 찍으면 항상 제로가 나와요. 제로가. 몇 번을 타든지 상관없어. 그런데 여러분 돈이 빠져나가죠. 뭐 130원도 나가고 300원도 나가고 딱 한 칸이니까 그 돈 나가는 데에 따라서 프로테지로 미국으로 가야 가. 미국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우리 기술로 시설을 했어도 미국으로 가요. 왜? 그 자동 체크하는 시스템에 대한 원천 기술이 미국 거거든. 그러니까 신한은행에 가서 돈 이렇게 빼가지고 돈 5만원 뺐어요. 그 5만원 딱 빼니까 1,300원이 나왔어. 1,300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1,300원 속에서 신한은행이 받는 것은 200 몇십 원이야. 그 나머지는 금융위원회 뭐 다 찢어 발리고 나머지 좀 원천 기술, 자동 판매기에 관계되는 원천 기술로 미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막 벌어가지고 활발하게 거래하면은 그만큼 돈이 크게 보이지 않게 다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꼭 다단계 회사만 통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다단계 회사만 해도 아메리카 1년이면 약 4천억 원이 미국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사용하면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껍질만 남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살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 쌀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식량이 부족해서 우리 국산 식량품으로 양곡을 사용하는 양이 20%가 못 됩니다. 7년 전 내가 우리 류 사장하고 같이 출발할 때 24%였어요. 근데 지금 20%로 내려갔어요. 갈수록 내려갑니다. 그러면서도 쌀은 남아돈다고 합니다. 100% 있어야 되는데 20% 이하로 내려갔는데도 쌀은 남아 돌아가. 그게 뭐냐? 바로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책. 지금 우리나라의 김흥국이라고 하는 친구가 병아리 3마리를 갖다 키워서 점점 늘려가지고 지금은 병아리 왕이 됐어요. 전 세계에서. 그것이 한인이라고 합니다. 한인당. 우리 사회치 후배들이 이 아세안 그 회의 한번 한다. 그러니까 좀 후원해달라. 그러니까 후원해주는 돈이 10억이더라고요. 병아리 장사가. 그랬는데 걔가 이제 LA에도 공장을 세우고 뭐 중국에도 세우고 해서 이제 연간 매출이 약 4조 원이 넘어요. 4조 원이 넘길래 내가 야 이제 위험하다. 뭐가 위험해요? 틀림없이 교류 인플루엔자가 올 것이다. 에이 그러더라고. 맞잖아요. 교류 인플루엔자 왔어요. 최근에는 한인에서 기르는 농장에도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거는요, 이제는 야 너희들 kentucky 치킨 먹어 그겁니다.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래요. 사람을 전쟁 한번 일어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레이트 전쟁 때만 해도 그 몇십만 명, 100만 명 무섭게 죽잖아요. 전쟁 나면 죽잖아요. 우리도 남북한 전쟁을 만약에 붙였다. 그러면 갑자기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 때문에 발표 죽는 사람이 10%는 발표 죽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람 생명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전쟁 분위기로 계속 몰고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쟁 날까 싶어 불안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하없어 전쟁은 안 터진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전쟁 분위기 만들어 놓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1조에 20조 원이라 하는 사드를 설치해야 돼요. 사드. 그러면 사드 자기네들 필요하냐고 자기네 필요 없어. 미국에는 필요 없어. 이걸 돈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그 20조 원어치 사드가 얼마짜리냐? 1조 원도 안 되죠. 원가는. 이제 돈 긁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냐 하면은 쌀에까지 지금
돌고 있다 이거죠. 쌀. 우리나라 그 정부 요원들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누리는지 아십니까? 한 생각해 보세요. 일본도 농업국가입니다. 우리도 농업국가였어요. 일본은 약 20년 전에 20년도 더 됩니다. 한 25, 6년 전에 하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쌀 시장을 개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안 한다 그랬는데 일본은 좋다 하자 대신 우리 물건 사라. 그래서 물건 무역 제대로 하면서 쌀 들어오고 싶은 대로 들어가라 이거지. 터버렸어요. 100% 터버린 겁니다. 우리는 야금야금 10% 투고 또 1년 지나면 또 5% 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끈질기게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은 다 풀었잖아요. 결국은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미리 풀어버리고 법을 만든 거예요. 수입 쌀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그 시경으로는 빵도 못 만들고 술도 못 만들고 다 못 만들겠어요. 단지 사료로 쓰라. 지금 사료로 쓰는 밀보다 쌀이 더 싸거든요. 싸요. 그럼 사료값이 내려가잖아요. 대신 사료로 수입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 시장을 밀에서 쌀로 가축시장에 사료시장을 바꿔본 겁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람 먹는 데는 못 올라오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세뇌되어 있어요. 뭐냐? 수입쌀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나쁜 거다. 그건 지혜의식품이다. 자동적으로 교육이 되어 있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일본 농민들은 뭐 쌀 시장 개방하지 마라 대모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활발하게 농사 지었어요. 그랬는데 쌀이 모자래. 농사 지었는데 우리는 쌀 나무 들어가잖아요. 쌀이 모자래요. 모자라니까 모자란 양만큼 수입 쌀 중에서 최고급 쌀 성분 검사하고 저 지혜가 없는 거 그거 쫙 분석해가지고 그것만 5% 전체 쌀 소비량의 5% 그것만 허가 아주 그 허가 제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입쌀 들어와도 안 먹으니까 시장에서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니까 그거 가지고 소위 말하는 멋지를 만들어요. 멋지를. 걔는 밀가루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일본 시장은 안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막으면서 뭘로 커버했냐면 관세로 커버했어요. 몇 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 개방하면서 그 관세를 얼마 물릴 것이냐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 530%로 물렸어요. 지금 쌀 수입하는 건 530%입니다. 530%. 그럼 530%는 뭐냐? 쌀 한 가마니에 20kg짜리로 해서 20kg짜리 계산하기 쉽게 봅시다. 흔히 여러분들 볼 때 20kg짜리가 있잖아요. 20kg짜리 하나 수입하는데 얼마 안 보이냐면 5,000원입니다. 수입 가격이 5,000원. 근데 세금을 얼마 물린다 그랬죠? 530%. 530% 물리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5, 25, 25,000원에다가 또 3, 5, 15니까 15,000원이 또 올라가죠. 그러면 26,500원이 세금이에요. 자, 5,000원짜리 쌀 들어와가지고 26,500원을 누가 남겨요? 정부가 남겨요. 정부가. 그럼 어느 데다가 5,000원을 보태면 얼마가 됩니까? 3만 얼마가 되죠? 31,500원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20kg짜리 지금 시장이 얼마냐면은 일반 쌀이 45,000원짜리에서부터 이제 5만원, 2,000쌀이 5만원 좀 넘을 거고, 1,000원짜리면 한 7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 이 31,000 얼마짜리를 팔 때, 그냥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싸게 박리담배로 팔아요. 얼마에 파느냐? 그냥 33,000원 정도를 팔아요. 그러면 33,000원에 35,000원에 수입쌀은 사다가 밥을 해서 팔면 되는데
이 5만원짜리 사람은 쌀 20kg에서부터 차이가 몇만 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김밥집에 가보세요. 쌀 다 공급받습니다. 공급받는데 그 쌀이 100% 수입쌀이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우리 국산 쌀 한 20% 섞어서 80대 20으로 해갖고 줘요. 그거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개방시장이 정부가 돈 벌어가는 거, 이 원가의 530%를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국민만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냥 530%라는 말 들어서 알긴 아는데 그 530%가 세금이 얼마인지를 몰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쌀이 싸니까 이걸로 과자도 만들고 이걸로 하니까 이 수입쌀에 의해서 여러분은 과자도 열심히 먹고 여러분이 뭐 쌀 버릇은 열심히 먹고 다 그렇게 먹어요. 열심히. 근데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이 쌀을 소위 요새말로 GMO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GMO는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만들어낸 그 종자예요. 예를 들어서 GMO 벼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벼멸구가 날아와서 벼잎을 갉아먹고 죽어버려요. 왜? 일종의 재충 효과를 나타내도록 유전자를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멜구 먹었는데 GMO 벼를 심으면 멜구가 없어요. 농약 걱정도 안 해도 돼. 또 제초제 물 한번 쫙 댔다가 빼고 나면 뭐 호미질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돼요. 근데 대신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궁경부암이 걸릴까 싶어서 이제 이 생리, 소위 메스가 시작된 무렵에부터 시작해서 예방주사를 놓으면 평생 안 걸린다 해가지고 그 예방주사 주잖아요. 근데 그 예방주사 만든 사람 중에서 동물 실험해본 결과 20% 정도는 번식을 못하더라. 그럼 자동적으로 출산 조정이 돼버려요. 출산 조정이 돼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불법 이민 오는 사람이 없어. 소위 들쥐가 죽는다 이거죠. 들쥐가. 우리 소득 적은 아시아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이 들쥐라고 해요. 들쥐. 들쥐가 그냥 밀항선 타고 뭐 타고 막 돌아가지고 눌러 앉아 있다가 애기 나면은 그냥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인이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애기만 하나 나면은 미국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 나라에서부터 인구 조절이 돼버리면은 올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칩 하나 딱 가지면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다. 여기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라서 비자를 발행해 준다는 얘기요. 비자를. 모르죠. 또 먼 훗날 그냥 광화문에서 촛불 든 사람의 손자다. 그러면 이민 못 오게 하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최대한으로 이 수십억 인구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소위 지도자 국가라는 겁니다. 지도자 국가. 그래서 경제학을 해도 미국 유학 가서 경제학을 하고 와서 박사학위가 되고 유명인사가 돼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르친 사람은 그 사람한테 열심히 배울수록 훌륭한 미국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 경제 이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할수록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살기가 어려워져. 그것은 다 빠져나가는 공식.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크게 어장이 나는 이런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쌀에 대한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태양이 있죠. 태양이. 이건 태양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태양족이에요. 우리는 태양족. 그러면 여기 벼가 있어요. 벼가 있어. 그러면 이 벼는 물속에가 있어. 그래서 수도작이라고 그래요. 수도작. 물속에 있는 물초거든요. 쉽게 말하면 수초. 수초가 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보리는 밭에서 나오고 쌀은 논에서 나와요. 너는 이 채광 시간하고 물 데워지는 시간하고 요거 조화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첫째 빛이 있어요. 빛. 근데 빛 속에서도 밝음이 있고, 예? 밝음. 그 다음에 열이 있어요. 열. 태양열이 있지요. 또 태양광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태양광 발전기를 둬서 저기 있습니다. 천만에 맞습니다. 태양광이 아니라 광을 따라서 오는 태양열. 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물을 데피고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벼가 밝은 그 빛을 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요. 탄소 동화작용. 그러니까 광합성작용이라고 해요. 그것보다가 우리가 그 화학을 살아있는 것들이 삶의 수단으로 하는 것을 생화학이라고 해요. 생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내요.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는 열이 있잖아요. 태양열. 이 열에 의해서 온도 조절이 돼요. 온도 조절이. 그래서 이 태양열과 태양빛 이것을 합리적으로 그 작용을 하는 것이 쌀이에요. 쌀. 그래서 여러분들이 햇볕을 받아서 자란 것은 벼고, 예? 벼. 햇볕을 받아서 자란 것은 벼고, 햇살을 받아서 연결해진 것은 쌀이에요. 쌀. 그래서 우리가 벼는 쌀이라고 하죠. 쌀은 알맹이를 받아요. 알맹이. 쌀은 뭐가 있어요? 쌀은 뭐가 있어요? 종류 말해봐요. 쌀 종류. 네? 찹쌀, 못쌀 많이 발전했는데 여기 그 38선에서 북한 인민군한테 우리 대한민국 민정경찰이 야! 봐라 우리 도시락이다. 보이면서 우리는 쌀밥만 먹는다. 그러니까 인민군도 누런 도시락을 탁 비치면서 봐라 우리도 쌀밥을 먹는다. 야, 뭔 쌀이면 누르냐 그러니까 황금쌀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숙쌀. 서숙쌀밥이야. 조밥이라고 조밥. 그것도 쌀이에요. 이제 알았죠? 오곡은 다 쌀이라고 합니다. 쌀이라고 하는 말은 햇살을 받아서 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서 소화시킬 때는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서 쌀이에요. 쌀. 그래서 이거 죽은 사람 것은 뭐라 그러냐면 시체라 그래요. 시체. 산 사람 것은 뭐라 그러냐면 살이라 그래요. 살. 살아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쌀은 소위 살아있는 것과 에너지가 동시에 묶어져 있는 비타민이 보고예요. 보고.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쌀눈이 있죠. 쌀눈만 싹이 트는 거지 쌀 전체는 싹이 안 트요. 쌀눈에서 튼 새싹에 의해서 달걀이 그 씨눈이 병아리가 되면서 다 소화시켜버리는 것처럼 쌀은 이 몸뚱이 쌀은 이 쌀눈에서 싹이 튼 새싹의 영양분이 돼요. 영양분. 다 먹어버리고 나면 잔뿌리가 속에 좀 들어있고 그리고 벼가 자라고 붙어있는 것은 왕겨만 붙어있어요. 그 뭐를 뽑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다 먹을 때까지는 외부 영양이 필요가 없어요. 모짜리에다가는 비료를 많이 주면 뭐 두고 그래요.
병아리가 부화했을 때 그 병아리에게 부화되기가 바쁘게 이제 모이를 줘봐요. 그 병아리는 안 큽니다. 안 커요. 제일 먼저 부화했다고 그래서 이제 뭐 쌀기를 먹이고 좁쌀을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병아리가 앞 밥통이 볼록 나와가지고 여러분 타고 다니는데 다른 놈들이 날아다니려고 할 때까지 여러분 조그만해갖고 안 커요. 왜 안 크느냐? 소화시킬 필요가 없는데 먹이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병아리는 3일간 굶겨야 돼요. 애기도 막 태어났을 때 그냥 적극 물리는 거 아닙니다. 울면서 에너지 소모시키고 그리고 발버둥 치면서 자기 위가 어느 정도 그 근육이 활성화된 다음에 먹이를 줘야 돼요. 사람도 그래요. 태어날 때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항체가 갖고 나와요. 완전 준비 다 해갖고 왔는데 그거 무시해버리면은 그건 과학이 아니죠. 어거지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벼도 마찬가지인데 이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아까 말했듯이 쌀 분해가 있는 거하고 이 쌀 벼에가 있는 거하고 합치면 95%가 되는데 속에 있는 5%는 뭐냐? 그 벼가 자랄 때 제일 먼저 소화시켜버릴 수 있는 밥통이다. 밥통.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쌀을 가만히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그런데 왜 황금쌀은 좋고 현미는 안 좋고 백미는 더 안 좋냐?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농법에 의하면 벼농사는 농약을 여러 번 해야 돼요. 농약을. 처음에 벽시를 담그기 전부터 벽시 소독부터 해요. 소위 깐부기까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소독을 통해서 출발하고 살충제를 통해서 자라고 그 다음에 살균제를 통해서 연그러지고 그러니까 이 농약을 제일 합리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벼농사거든요. 근데 이 벼농사가 이제 됐어요. 자, 이제 쌀이 됐습니다. 그러면 속에 알맹이 쌀이 있고 쌀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겨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주는 것은 이제 벼루약을 줘요. 그러면 농약을 해요. 그러면 이 왕겨가 숨 쉰다 그랬죠. 물이 들어가요. 쌀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속에 들어가면 이 현미가 코팅되어 있어요. 코팅. 그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쌀 속에는 안 들어가요. 영양으로 흡수하면서 어떤 성분은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냥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 갔느냐? 이 현미 속 쌀겨의 표층, 그 코팅되어 있는 부분에 침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왕겨가 그걸 또 보호해 주니까 그 속에서 말라요. 말라가지고 농약 찌꺼기가 현미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를 가지고 할 때는 24시간 담궈라 하는 것은 해독시키는 역할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독시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 쌀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독을 갖고 있어요. 독을. 전갈이 갖고 있는 독처럼 쌀도 독이 있어요. 그래, 그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독성 때문에 모든 씨알은 다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에 좋은 약을, 간장약을 사서 먹는데 간장약도 많이 먹으면 간에 해로워요. 왜? 간장약을 분해시키느라고 간이 녹아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쌀 자체가 갖고 있는 저항력, 그것은 수억 년 동안 쌓아온 그 노하우거든요. 그것을 사람이 먹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현미 먹은 사람은 빨리 죽고, 그리고 그 현미 아니고 백미 먹은 사람은 그냥 지하로 여러 가지 병 걸려서 죽고 그래요. 근데 황금쌀을 먹은 사람은 이게 조정이 돼요. 예. 자, 밖에 있는 농약 잔류분도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 현미 포장되어 있는 것을 기스를 내요. 상처를 내서 일부는 깎아지고 일부는 안 깎아졌잖아요. 그 상처난 현미를 뭐라 하냐면 특수 현미라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특수현미. 특수현미는 물도 들어갈 수가 있고, 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코팅된 상태에서는 물이 잘 안 들어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물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퍼져서 소화도 잘 되고, 또 적당히 이 겨가 섞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밥맛도 좋고. 부수적으로 얻는 것은 뭐냐? 이 붙어있는 쌀 겨가 위 속에서 소화되면서 풀려서 위액에 들어가요. 그 위액에 들어가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섬유질이거든요. 장을 깨끗이 청소해줘요. 얼마나 해주느냐? 쌀겨 1g은, 보세요. 쌀겨 1g가 있어요. 1g은 몇 g의 오염물질을 너죽고 나죽자 다 끌어당겨가지고 빠져나가느냐. 몇 g일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공부했는지 알아보세요. 몇 g은? 네? 쌀겨 1g가 몇 g의 용량을 너죽고 나죽자에서 물귀신 작전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갔냐 이 말입니다. 몇 g이에요? 한 50g 정도 되지 않아요? 50g? 그건 뭐 뻥이 세네. 영업이 좀 과대선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32g입니다. 32g. 자기 몸무게의 32배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마루에서 이 난로를 펴고 다 하고 그랬잖아요. 또 신신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마루가 시커멓게 더러워졌어요. 그 청소를 할 때 뭘 넣는지 아세요? 쌀겨를해요. 쌀겨를 여유 있는 데는 쌀겨를 두루 뿌려요. 쫙 뿌려놓고 그 다음에 한쪽부터 빗자루로 슬슬 쓸어가면 쌀겨가 쫙 작은 걸 갖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쌀겨 담은 오자미 같이 생긴 큰 이 걸레를 갖고 그걸 밀고 쭉 가잖아요. 반질반질 깨끗해져요. 자동차 정비 공장에 지금은 3M이라고 하는 방포제를 갖다가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쓰면서 걷어내는데 그렇지 않고 왕겨 쓰는 데가 많아요. 왕겨 뿌려요. 그럼 항상 고실고실하잖아요. 작업할 때. 그리고 나중에 그거 쓸어내면 기름기가 다 없어. 따로 나니까. 이 세척제로서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쌀겨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새카만 비누 만들었는데 그 새카만 비누 가지고 빨래하면 하얗게 빨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바로 이 물귀신 작전 하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 여러분이 한두 살 먹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청소가. 근데 청소를 위해서 무슨 설사제를 먹었다. 그러면 그 부작용이 있어요. 거기에 기생되어 있는 장 세균까지 한꺼번에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화분을 잘 가꾼 사람은 이 화분에다가 물을 줄 때 좀 힘들지만 스프레이를 줘요. 스프레이. 왜 주는지 아세요? 스프레이로? 스프레이를 주면은 젖어서 습도가 조정이 돼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성질 급하게 야 이거 이렇게 하냐? 그냥 주전자 갖다가 첫째 대고 쓱 부숴 이렇게 따라 놓으면은 이 들어가는 속도가 물이 위에가 가득 차는 계속 들어오면 뚝 내려가고 밑에 물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화분이 잘 자라야 할 분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기질 비료 성분이 깨끗이 씻어져 버려요. 씻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영토를 넣고 분갈이를 했어도 하나 많아야 다 씻어버립니다. 그럼 새카만 물이 밑에 나오죠. 그게 개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양 먹이면서 설사병약 주는 것도 똑같아요. 이해 갑니까? 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먹는 것은 설사제 먹으면서 내가 왜 설사병 나온다고 병원에 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생리
장기적으로 설사하게 되면요, 설사약을 먹고 더 설사해버려야 돼요. 왜? 속에 지금 대장균이 번식하고 있어서 지금 부글부글 끓으면서 배탈이 나서 설사하거든? 그럼 거기다 설사제를 먹어버리면 한꺼번에 병균이 빨리 나가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낫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설사한다 그러면 지사제를 사다 먹어. 그러면 이제 병균 나가지 말고 뱃속을 완전히 잡아버려. 그러고 똥도 못 싸게 해버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약국에 가서 자기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픈데 낫는 약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열이 높다 뭐다 그러면 진해, 해열, 거담 이렇게 해서 처방을 해가지고 약을 사 먹어야 되는데 무조건 와갖고 나 머리 아픈 약 주시오면은 열님이 와서 그러면 금방 딱 주잖아요. 왜 약 안 주고 그래요? 너 방금 나 때리니까 아파 안 아파? 아팠어요. 머리 아픈 약 주려며.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순수하고 건강에 좋은 하늘이 내려준 천소레아의 이 쌀을 효과적으로 잘 먹으면 밀어넣는 영양제고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GMO 들어가 있는 쌀을 먹거나 지금 우리나라에 GMO 들어가 있는 쌀이 한참 들어오다가 지금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찐쌀이라고 들은 거 있죠. 찐쌀. 그건 다 GMO 식품입니다. 그래서 찐쌀은 하나도 없이 막 들어왔어요. 왜? 가공식품이라고. 근데 벼는 못 들어와요. 벼는 뭘로 들어오냐? 종자로 들어와요. 종자. 그래서 벼가 조금 들어오면 그걸 분석을 해야 돼요. 농수산물 검역소에서 검역을 하고 성분 검사하고 그 다음에 무슨 병이 있나 안 있나 이거 봐요. 그래서 종자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니까 벼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팔려고 그러면은 벼 1kg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벼가 1kg에 1,400원이에요. 매상할 때 1등급이 1,400원입니다. 1kg에. 그런데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에서 벼 1kg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15원. 15원. 15원씩 사다가 그놈을 모아가지고 판 사람이 300원, 350원, 400원까지 팔아요. 그러니까 15원짜리하고 우리 1,500원짜리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요? 100배가 차이 나요, 100배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벼로 들어오는 것은 종자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벼는 못 들어옵니다. 오로지 벼를 가지고 도정을 해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일단 제초제라든지 GMO에 가는 것은 우리가 신경 덜 써도 돼요. 또 국산입니다. 벼는 수입이 안 되니까 벼를 도정해서 먹는 사람은 국산을 먹는 거에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하는 말을 그래요. 쌀은 수입해도 벼는 수입할 수 없다. 바로 쌀로 들어온 것은 GMO 쌀이거나 또는 아주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쌀이지만 벼를 가지고 도정한 것에서는 안전한 식품이 된다. 뭐 여러분들이 좀 문구를 뽀얗게 만들어가지고 좀 붙여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그 방법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제 말할게요. 핵심을.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도 농촌을 살리고 벼농사를 열심히 질 수 있고 벼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잘 팔리는 시장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건 뭐냐? 미국말 안 들으면 돼. 근데 대통령이 되거나 무슨 고위직이 되면 또 대통령 꿈을 갖거나 그러면은 조정을 뒤에서 받아야 돼. 아바타.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면 미리서 미국 가서 몇 개월 동안 훈련 받아갖고 와. 대령 때, 중령 때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은 당연히 별 달아. 당연히 별 달아. 여기서는 아주 훌륭한 장군 출신이라고 해도 장군 상신 올라갈 때 너 지난번에 네 부대 앞에서 정문에 들어오면서 길에다 침 뱉었잖아. 그래서 안 돼.
이유가 생겨요.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억 인구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컨트롤 타워에서 여러분 딱 누르면 저쪽에서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면 야 저쪽에 약 팔아라. 약 팔아라. 또 여러분 딱 누르면 저쪽에서 아이고 우리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야 너 이것을 비 오는 비구름 팔아. 또 저쪽에 딱 눌러놓고 이쪽에서는 전쟁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아 그쪽에 빨리 가서 사드 팔아라. 사실은 북한이 여러 개 막 실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정한 것도 미국입니다. 그래야 팔아먹잖아요. 앞백치고 뒷백치고 그 깡패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그냥 무조건 가서 싸우자 하는 놈이 있는 게 아니라 말리는 놈도 다 지급되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수습할 때 합리성이 있잖아요. 그런 잔머리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GMO 식품을 먹으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성인병 걸림률이 5%가 넘어요. 초등학생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조숙성증이라는 게 있어요. 조숙성증. 아주 어린 아이가 막 유방이 커져요. 유방이 커져. 그러면 이거 한 5살 먹었는데 완전히 불화자 해야 될 정도 같아. 그럼 어떡합니까? 또 쫓아다녀야 돼요, 병원에. 쫓아다니면 성장 억제제를 또 먹이잖아요. 이쪽은 억제제해야 되고, 또 억제하다 보면 키가 안 커보니까 또 성장제를 먹여야 되고. 이게 정신없어요. 그런 환자가 막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사춘기에 접어져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생활할 때 30%는 애를 못 낳는다. 그러면 애 못 낳는 남자하고 애 잘 낳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것은 결국 못 낳는 것이 되죠. 애 못 낳는 여자하고 애 못 낳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괜찮아요. 못 낳는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근데 그걸 몰라 본인들은. 너 때문에 안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이 GMO 때문에 생긴다. GMO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수입식품을 잘못 먹으면 뭐가 생기느냐? 불평을 못해. 야, 너 왜 그러면 되나? 하고 저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야? 용기죠. 근데 용기가 없어져. 흰밥만 먹은 애들은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근데 쌀눈이 있고 쌀캐가 섞어져 있는 소위 황미 같은 것을 먹은 사람들은 적당히 인내력이 생기고 지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창의력도 있고 용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기억력도 있고 정상적으로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질이 아주 성격이 강한 사람이 이제 한 60 몇 세 돼가지고 몸이 불편하니까 요양원에 됐어. 그 사람이요 자기 풀이 죽을 때까지는 자식이 다 원수예요. 이 자식들이 나를 갖다가 여기다 가다 놨다. 나를 이렇게 내가 저기들을 다 키우느라 고생하고 대학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저기들이 다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맡겨? 추적 쌌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 어른 누구 한번 요양원에 계시고 면회 갔더니 사회를 걸으면서 자기 큰아들을 아주 나쁜 놈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갖다 네가 알아 죽이는지 살리는지 대표리끼리 해가지고 나 나가기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이듬해 가서 또 그 소리 들까 싶어서 겁이 덜컥 났는데 그 이듬해 갔더니 수월해. 거기 있는 거 당연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동안 세팍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그냥 싸울 힘이 없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뭐냐면 주사를 준대요. 주사를 준대. 다루기 좋게. 그들은 말 잘 듣게 훈련시켜. 그러니까 약물에 의해서 자기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각자 자기 입에서 자기 생활하고 산 사람들을 위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명령한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문턱에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GMO 식품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데 그 배격하는 것은
우선 뭐 콩나물이고 뭐고 이런 건 다 GMO 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콩을요 36식품이라고 있어요. 36식품. 우리나라에서 이 식품 중에서 제일 착한 식품입니다. 뭐 정식품 요거는 상관없지만은 그거는 아주 착한 식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콩 그 수매 표를 봤어요. 봤더니 국산 콩을 200kg를 사면 수입콩 800kg 살 수 있는 티오를 줘요. 티오를. 그 티오를 갖고 사. 그래가지고 비율을 맞춰서 식품을 만들어요. 그걸 우리나라 식약청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국산 콩 살 생각은 안 해. 아예 살 생각도 안 해. 왜? 비싸니까.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농산물 쿼터를 갖고 있는 개인들이 있어요. 저도 갖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써먹고 5년간 갖고 있다가 반납했어요. 근데 그 쿼터를 갖고 하면은 참깨는 6톤까지 살 수 있고 콩은 또 몇 톤 살 수 있고 이게 있어요. 그거 하루도 내가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갖다가 줘. 그러니까 식품회사가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양이 20톤인데 필요한 양은 50톤이다. 그럼 30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개인 수입 쿼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교섭을 해서 식구들 만들고 한 달에 얼마씩 줘요. 그리고 그 티오로 막 수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20대 80대 비율도 안 맞아. 개인들은 사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수입 농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위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거 다 GMO 식품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뭘 먹을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벼도 GMO 벼가 나옵니다. 지금은 안 나오지만 미국이 우리 한국의 농촌진흥청을 살라 그랬잖아요. 살라 그랬어요. 농촌진흥청을 사버리면 우리 한국 농업을 다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기 위해서 열심히 자 판매 준비해라. 그리고 이 진흥청에 있는 장로 시험장에 뭐 국장 과장 그 사람들은 다 미국 회사로 들어가고 거기서 요직에 주고 연봉 많이 준다 안다. 조절 다 해놨어요. 그랬는데 농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진흥청 안 받았잖아요. 이명박 때 넘어가다가 받았어요. 저 영종도 공항도 그때 팔아보려고 해서 넘어가다가 노조가 막아서 못 팔아먹었어요. 지금 어차피 자칫 잘못하면 다 미국으로 흡수되고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미국 미워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미국에서 좀 살아봤고 얼마 전에 가봤더니 그년도 개념 잘 있대요. 병치가 좋더라고. 그걸 미국 사람들은 말할 때는 그랜드 캐년 그렇게 말하잖아. 근데 난 우리말로는 그년도 개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걸 가서 다 좋다 그러는데 그거 보고 있으니까 세월 간지를 몰라. 세월 간지를 모르니까 나이가 먹은지 안 먹은지 몰라. 그러니까 젊어. 그래서 나이야 가라 그 말은 젊으며 영원하라. 그렇지. 그러니까 다 우리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괜히 우리말을 갖다가 미국 통해서 어렵게 배우지 말고 우리말은 우리가 하면 돼요. 제가 미국 가서 물건 살 때 영어 좀 우리가 배운 실력을 갖고 동을 해봤어요. 안 통해요. 그래서 애를 알아먹거나 말거나 그냥 신경 쓸 거 없다. 물 줘. 그러니까 물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해 했더니 토마토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고를 쓰면 통해요. 자동차를 미국 사람들이 카 그러죠. 카. 원래 카의 어원이 시자가 칠자예요. 차입니다. 차. 우리말로 차가 유럽을 건너가서 CA로 썼고 CAR로 썼고 그것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을 찾아가면 차거든. 우리말 하면 돼요. This is car 그러잖아요. 영어로. This is car. 그 this는 D예요. D. D는 눈에 보이는 거. 우리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D예요. D.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디에 그러잖아요. 어디. 어자가 붙는 것은 캐션 마크죠? 그러니까 어자가 붙으면 캐션 마크니까 어디 하는데 어자가 없이 뒤에 오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차다. is는 있다 그 말이니까 this is cow, this is 차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깔봐도 되는 나라입니다. 단지 무기가 좀 많이 있고 독약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꼼짝 못하는데 우리가 슬기롭게 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아요. 질문 뭐 받을게요. 자,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오늘 강의를 열강을 해주신 우리 김정문 회장님께 다시 한번 정말 존경의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 또 바쁘신데 원주에서 또 새벽까지 오셔갖고 우리 또 사업자님들을 위해서 또 이 쌀을 갖다가 문화를 우리 한국에 제대로 보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강을 해주셨어요. 저도 몰랐던 거 많이 알게 됐고 우리 사장님들도 많이 알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가 고프시죠? 그죠? 배가 고프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딱 1분만 저희 이 황리쌀을 먹고 좋아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이분은 이제 한의사였고 중국에서 이제 한의사를 하다가 이 우리 도전기를 지금 한 2년, 2, 3년 정도 지금 이 쌀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약간 1분 동안 나와서 경험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황리밥으로 지은 점심을 먹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에서 오셨어요, 일부러.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종로 유가에서 한 32년간을 탄핵을 운영하다가 교통사고를 2002년도에 아주 크게 대형사고 났어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떼가라고 한 사람인데 이 교통사고 나니까 그 전에는 당이 없었어요. 이 사고 나는데 스트레스 당이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한 10년 맞았습니다. 약도 먹고 인슐린 주사도 맞고 이제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다행히 인슐린을 안 맞게 됐어요. 근데 약을 먹는 중에 2015년도에 저희 부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이 기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당장에 사와라 사자 해가지고 2015년 10월 달에 9월 중순인가 10월 그 사이에 사가지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거 식이요법 가리고 이 쌀을 정말 밥을 즉석에서 정말 현미 쌀에 대해서 제가 이 쌀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와서 봤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해도 쌀에 대한 것을 배운 게 없습니다. 저는 이 한방에 대해서만 전문이지 쌀에 대해서 진짜 몰랐어요. 마트에서 현미도 사다 먹어봤고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이걸 먹고 이 기계에 대해서 우리 책임자가 되신 분이 와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한 2, 3개월 먹으면은 당 수치가 고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실 그대로 되더라고. 2개월에서 3개월 먹으니까 막 올라가고 또 어느 날은 툭 떨어지고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좀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완전히 정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고 있어요. 뭐 공복에는 110 이쪽 저쪽, 식후에는 130 이쪽 저쪽이 되고. 그래서 참 내가 여기 대표님한테 내가 도울 일이 뭐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도와주겠다. 저는 이 강동구에서 33년 살다가
양평으로 들어간 지 이제 3년 됐어요. 근데 정말로 건강이